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장에 나온 이슈들, 종목들 저희가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AJ 인베스트먼트 주식 전략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두 분의 탑픽주가 마지막 순서로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가 각 섹터별로 전략을 세워보기에 앞서서 지수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상호 관세 협상, 부가 유예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지금 막판 협상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관세 협상이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양대 지수 모두 지금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다음 주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우려하던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한 주 시장을 보니까 지금 이제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주도 테마가 지금 이제 관세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베트남 등 지금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지금 관세 인하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 15% 정도에서 한 18% 정도 이제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면서 조금 기대감도 이제 반응을 하고 있지만 우려감이 같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이제 이 8월 1일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시장이 판가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저는 좀 시장에서 한 50% 정도는 현금 보유를 하고 우리가 지금은 너무 조급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8월 1일 이후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지금 이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관세 협상이 정확하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런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중심에서 순환매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대부분 아마 조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으실 텐데 주도 섹터나 주도주 중에서 이렇게 물려있는 종목을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하루하루 일일비를 하면서 테마주를 쫓아갔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계좌가 조금 마이너스가 나는 현상이 날 수도 있으니 지금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쯤을 조금 기다리면서 현금 보유 전략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장은 항상 이렇게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8월 1일까지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자.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너무 적극적인 신규 접근은 자제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카드로 이 조선을 꺼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사에서는 단독 기사로 군산항의 미 해군 MRO 기지 건설을 조건으로 내세울 방침이다라고 단독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물론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국내 조선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선주들은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관세 협상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조선주 전반적으로 투심이 그렇다면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짚어주실게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쪽에 대해서는 살짝 보수적인 의견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그런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반등은 나올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 화면에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낙폭이 크게 나왔다가 되반등 정도라고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주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갈지 여부는 추이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을 부여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미국과의 그런 관세 협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K조선의 기술력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트럼프가 굉장히 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과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긴 해요. 그리고 방금 전에 군산에 미국의 그 함선에 대한 군함에 대한 MRO 기지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조선주들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전 조정 기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만약에 코스피 자체가 음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4거래일 연속 음봉입니다. 그래서 전 조정의 가능성,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조선 섹터에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투영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업황이라든지 그 MRO 쪽에 대한 기대감,
트럼프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매력적이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신선하거나 새로운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저는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완전히 이런 새로운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 고점, 단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화요일쯤에, 이번 주 화요일쯤에 이 조선 기자재 안에서도 심장, 이 엔진 쪽을 꼭 보자라는 그런 탑픽주도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화 엔진이 어제 장마감 이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여러 증권가에서도 한화 엔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42,000원, 48,000원 이렇게 목표 주가를 다 올려잡고 있는데 선박 엔진 쪽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조선이 많이 올랐으니까 좀 기자재 쪽으로 이 수급이 이동되지는 않을까요? 조선 얘기할 때 항상 엔진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조선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다 보니까 오늘 오랜만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엔진에 조금 수급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호실적에 따른 이런 테마 흐름이기 때문에 선박용 엔진 쪽 다시 한번 이제 시세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오늘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하나 엔진의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4만 원대도 있지만 대부분 한 3만 6천 원 선이 조금 많은 걸로 보고 있어서 오늘 최고가가 3만 5,700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다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RSI가 한 90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매수 영역이라서 지금 당연히 매수하라는 말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선도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엔진 쪽이 내가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HD 현대 마린 엔진도 이제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등주를 조금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후속주로 HD 현대 마린 엔진을 특징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금융주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진단해 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상법 개정 핵심 정책으로 꼽혔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2천만 원 연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2천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한 10에서 20% 정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소식에 오늘 일부 은행주와 증권주로 수급이 오전장부터 또 들어왔는데 그중에서도 KB금융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또 역대급 무려 50%라는 주주 환원율을 말을 하면서 또 KB금융도 오늘 장대 양봉을 그렸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하지만 그동안 좀 많이 오른 탓에 공매도 잔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은행과 증권 같은 금융주들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일단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면서 전 어떻게 보면 이제 세론,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 전환이 된 상태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은행주라든지 그리고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또 살짝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와도 많이 연동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살짝 다르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큰 흐름상으로는 저는 금융주들은 우상향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속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 차익 실현의 관점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금융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단타로 매매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금융주를 매매해서 연말까지 보유를 해보겠다. 배당을 받아보면서 계속해서 좀 홀딩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가 지금 매수를 해서 다음 주라든지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올 때 매도를 하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에는 조금은 조정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건 좀 어렵다. 다만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 우리나라 금융주들 저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금융주 현재는 KB금융을 비롯해서 많은 금융주들이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일단 세론 현상에 유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장 들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의 수급이 더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미투온이 여전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뒤를 이어서 한컴위드와 뱅크웨어 글로벌이 현재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 지니어스법이 이제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지금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오늘의 상승은 좀 일시적인 반등일지,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도 좀 고민이에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우리가 단순히 테마로는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는 섹터와 테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 영역에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2차 랠리로 전환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이제 AI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 뭐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으로 우리가 매출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용을 줄여줄 역할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우리가 QR코드로 결제를 하듯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단순 테마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는 트레이딩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뭐 오늘은 뭐 미투온, 더준, 헥토파이낸셜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작됐을 때 NHNKCP 같은 경우는 이 발행과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종목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변동성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네이버가 큰 조정을 갖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이 네이버 같은 경우 이런 정부의 소버린 AI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매매의 관점 그리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조금 종목군을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의 수익이 나고 있다면 일부 좀 챙기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특징주로는 NHN, KCP 그리고 네이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섹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부터 일부 수소 SOFC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으면서 현재 관련주 내에서는 아모센스가 또 개별 이슈로 여전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50억 규모의 전환사채 조기 취득 소식에 여전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수소 테마가 이렇게 오늘 움직이는 데는 개발업체 블룸에너지가 오라클과 또 제휴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상승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이 소식이 국내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고요. 최근 신재생 에너지 쪽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이 분위기를 수소 쪽도 좀 이어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사실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상승 종목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애매하다라고 시장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상반기 때 좋았었던 종목군들을 지금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또 최근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으로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전 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후자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매매하시기 좀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후자의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SOFC 같은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랐다라는 거죠. 많이 못 올라온 기업에 최근에 거래가 어느 정도 붙어주고 있고 해외에서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시세의 연속성이 저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에너지원 중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SOFC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몇몇 기업들이야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변동성이 나왔지만 추세적인 우상향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SK 이터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에너지원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전 하반기 때 우리 시장이 좋다라는 전제 하에 우상향을 좀 더 많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좋았던 기업들도 좋은데 최근에 움직이는 기업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좀 더 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반기 때 좋았던 업종군들과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업종군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저는 7대 3이나 6대 4 정도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 그동안 많이 약했다가 이제 SOFC처럼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군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저는 긍정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소 테마 시세 연속성 조금 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또 태양광 에너지 관련 종목들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HT 에너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호실적이 발표됐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또 OCI 홀딩스는 미국 OBBBA 법안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장중에 10% 가깝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또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또 오르고 있다는 것도 또 상승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조금 더 시세가 연속성 있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이제 하회를 했는데 앞으로의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이제 지금부터 상승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OCI 홀딩스도 지금 상승을 해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한 이틀 전에 최고가 99,700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이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뭐 10만 원을 돌파했을 때 충분히 11만 원, 1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OCI 홀딩스를 보셔도 좋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분 실적이 좋게 나올 거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지금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4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했을 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보시면 좋고, 이제 만약에 이 두 종목이 너무 올라서 내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유니테스트라는 종목도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려는 모습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여러분들의 이제 입맛에 맞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탑픽주가 다 이 에너지 쪽에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한번 탑픽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유니테스트까지 특징주로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는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 이제 기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또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기아 실적은 어떻게 좀 나올지 궁금하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어제 오히려 현대차가 실적 발표 나고 나서는 부품주 쪽이 오히려 더 강했었어요. 네. 일단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2025년도 시작할 때부터 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자동차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가 어쨌든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자동차처럼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넘어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것만큼 많이 밀려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관세에 대한 타격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과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계속해서 유예가 되고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쪽이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협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결국에는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의 현대차와 같이 벤더 업체로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저는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동차 업종 자체가 시장을 이끌어갈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은 낮아요. 하지만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추가 반등을 노려보시고 그 추가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관세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거기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중장기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에너지 섹터에 있다라고 제가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 먼저 윤혜림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 종목들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뭘 사도 약간 마이너스를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오랜만에 ETF를 보려고 합니다. 코덱스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ETF 가져왔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ETF의 이제 주요 구성 자산이 나와 있는데 뭐 지금 시세가 꺾이지 않은 전력기기 그리고 재생에너지, 원전, 지금 시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2차전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 하나솔루션, 이렇게 HD 현대일렉트릭 매수가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ETF로 우리가 이 다양한 섹터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ETF를 이제 조정 시에 모아나가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ETF로 오늘 코덱스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저는 오늘 두산 퓨얼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선, 금융,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봤는데 네. 사실 한 번씩은 다 짚어봤던 종목군들인 것 맞아요. 같아서 이제 새로운 종목 중에서 이제 두산 퓨얼셀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OFC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쨌든 에너지원 쪽에서 후발주자로서 저는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2024년도, 2025년도에 실질적으로 양산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목표로 한 연료전지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면 앞으로 뭐 모멘텀도 많이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나 핀란드를 통해서도 수주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느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있는 두산 퓨얼셀입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